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자유심증, 이럴 때 필요하다. 선거, 수사, 법정, 어디에나 자유심증이 있다. 그러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오늘 법정의 질문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에 모인다. 이제 자유심증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이 실제로 어디서 불거지는지 항목별로 짚어보자. 첫째, 위법 수집 증거는 위법이면 끝인가 예외가 있는가 법은 짧게 말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이 조항은 자유심증의 문턱을 만든다. 무엇을 믿을 자유보다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먼저라는 뜻이다.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영장 범위, 압수, 수색, 2차 증거 사용의 한계를 재확인했다. 요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 그에 의존한 2차 증거도 원칙 배제. 다만 절차 위반과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거나 동일한 증거가 독자적 경로로 발견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이다. 대법원 2025 4월 10일 선고, 2024도 15789. 언론은 배제잣대가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도하며 영장 적시 범위와 디지털 포렌식 경계선 점검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법률신문 2025년 1월 11일자. 둘째, 디지털 녹음 증거에 관한 문제이다. 2025년 2월 대법원은 사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성이 소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취득, 보관 경위, 관련자 진술, 감정, 검증 결과를 종합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틀을 제시했다. 대법원 2025년 3월 5일 중요 판결 요지, 원본이 없다고 자동 배제하지 않고 무결성, 동일성 검증을 거쳐 사본은 취득, 보관, 변환의 이력과 감정 결과가 맞물려 원본과 동일하다는 구체 사유가 쌓일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메시지다. 생활에서의 답은 간단하다. 중요한 음성, 영상은 원본 보존, 메타데이터 해시값과 가공 최소화, 변환했다면 언제, 무엇을 왜 바꿨는지 기록, 파일 이름을 최종본으로 바꿨다고 최종이 되진 않는다. 법정은 이제 파일에 타연한 순간부터 제출까지의 이력을 본다. 대법원 중요 판결 요지. 셋째, 전문가 감정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치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대법원 2006-67602 판결 등. 그러나 존중은 무조건 수용이 아니다. 방법의 오류, 데이터의 취약, 오차 통제 실패 등 구체 사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을 배척하려면 그만큼 분명하고 수긍할 이유가 필요하다.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라면 방법, 자료, 오차 한계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설명 가능한가를 따진다. 2006-67602 판결 요지. 넷째,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의 관계다. 2024년 여름 대법원은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채택한 1심 뒤 항소심의 증거조사 범위를 정리했다. 요지는 이렇다. 배심의 상징성은 존중되며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기록 재검토만으로 유죄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호다. 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연론도 배심원 만창일치 무죄라면 항소심 새 증거조사는 신중해야 라고 요약했다. 법률신문 2024년 8월 18일자. 배심이 게임 끝은 아니지만 항소심이 처음부터 다시도 아니다. 두 제도를 같이 살리려는 균형 조정이다. 다섯째, 내가 참여한 녹음과 타인 간 대화의 차이다.
분쟁 예방용 녹음이 들었지만 선은 분명하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다. 위법 수집은 자유심증의 재료가 되기도 전에 배제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여섯째, 자유심증은 세 개의 문턱 너머에서 시작한다.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2.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에 없는 정도의 증명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 적법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의 자유심증 오남용의 패턴. 일반 사건에서 반복되는 자유심증은 오남용의 패턴이 있다. 법정 밖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여도 판결문을 펼치면 공통 사취가 보인다. 첫째, 문서 중심의 민사 분쟁에서 진정 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 계약서를 이유빈약하게 배척하는 경우다. 문서는 원래 강한 신빙성 추정을 받으므로 배척하려면 왜 신뢰를 깎아야 하는지 분명하고 수긍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논리, 경험치 위반, 비판이 즉시 따라붙는다. 문서 증거 취급에 관한 대법원 일반 법리. 둘째, 디지털 증거에서 무결성, 원본 동일선 소명을 대강 넘기거나 반대로 허술한 사본을 과신하는 경우다. 파일은 이름이 아니라 이력이 증거다. 제출자는 취득, 보관, 변환 경로를 설명해야 하고 법원은 그 설명을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이 헐거우면 자유심증이 아니라 자의적 심증으로 의심받는다.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중요 판결 요지. 셋째, 전문가 감정을 다룰 때다. 방법, 데이터, 오차 한계가 견실한 감정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가볍게 밀어내거나 반대로 취약한 감정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면 논란이 커진다. 채택, 배척엔 각각 구체,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 더 설명 가능한가를 이유 설시로 보여줘야 한다. 대법원 2006-67602 등. 넷째, 간접 정황의 과잉 확대와 직접 증거의 축소, 무시가 뒤바뀌는 장면이다. 정황은 정황일 뿐이다. 정황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맞물려 유일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책임 인정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 증명에 관한 일반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다섯째, 위법 수집 증거가 문장 속에서 사실상 고려된 흔적이다. 판결문이 배제를 적으면서도 서술의 뼈대가 그 자료에 기대면 곧장 문제다. 문턱 밖의 자료는 자유심증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여섯째, 리유설시의 밀도 부족이다. 핵심 증거를 왜 믿고 왜 버렸는지, 어떤 논리적 통로로 결론에 닿았는지 보여주지 못하면 판결은 자유가 아니라 불투명으로 읽힌다. 이 같은 유형들에는 네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1. 증거 능력의 문턱을 제대로 거쳤나? 위법 수집, 동일성 감정 방법. 2. 증명도 기준을 넘었나? 형사, 합리적 의심 배제, 민사 논리 경험치 부약. 3. 자유심증의 한계를 지켰나? 강한 신빙성 자료 배척 시 충분한 이유. 4. 리유설 시의 투명성이 확보됐나? 채택, 배척, 이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네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유형이 무엇이든 자유심증 남용 의혹의 목록에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네 질문에 예가 모여야 자유심증은 자유로 남고 그렇지 않으면 자의로 기울어진다. 말꼬리 잡기. 자유심증이 어떻게 자의심증으로 전락했는지를 드러내는 실제 판결이다.
먼저 대법원 2020도 15259 판결을 보자. 사건의 뼈대는 단순하다. 2019년 1월 3일 밤 9시 56분 회기역을 떠난 경의 중앙선 용문행 전동차 안 피고인은 피해자 여 28의 바로 앞에 붙어 서서 손가락으로 스타킹 겉면을 통해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간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였다. 그러나 2심은 손의 위치가 바뀌었다. 코트가 열려 있었는지 같은 사소한 진술 차이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혼잡한 전동차에서 곧장 큰 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을 끌어내려 신고까지 한 적극적 대처를 들어 그 정도 추행을 일정 시간 참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돌렸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이 같은 증거 평가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못 받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논지는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골자가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며 경험치에 비추어 비리성적 모순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의 사소한 흔들림이나 표현성의 과장만으로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2심처럼 진술의 가지를 집요하게 붙들어 나무 자체를 쥐어버리는 평가는 증거를 파편화하여 의심을 제조하는 방식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심증의 이름을 빌린 법리 일탈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법이 요구하는 자유심증은 증거 전체를 엮어 실체에 다가가라는 명령이지 마음에 드는 단서만 골라 왜곡 해석으로 신빙성을 무너뜨리라는 면허가 아니다. 판사의 느낌이 자유심증이 아니다. 논리와 경험칙을 떠난 의심 만들기는 결국 파기의 사유가 될 뿐이다. 이 사건의 2심은 피해자 진술 전체보다는 일부 내용에 집착하여 말꼬리 잡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2심은 말꼬리 잡기를 확대, 과장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테니스장 5심에서 1심, 2심, 3심 재판부가 목격자 박모의 증언의 왜곡 해석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흐릿한 CCTV 화면. 다음은 흐릿한 CCTV 화면을 둘러싼 자유심증의 오남용 사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도 4632 판결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쟁점이었다. 역사 CCTV는 측명만 당겼고 화질도 낮았다. 그럼에도 1심은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직관과 일부 장면에 맞춘 해석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화면에서 행동의 성격조차 분명히 식별되지 않는데 일부 불일치나 주변 사정을 확대해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린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자의적 증거 판단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인다. 식별이 곤란한 영상, 인상적 판단, 결론에 맞춘 증거 읽기. 오판은 자유심증을 증거를 마음대로 믿는 자유로 오해한 데 있다. 흐릿한 영상은 진실의 거울이 아니라 조각에 불과하다. 그 조각을 전체로 착각하는 순간 재판은 보이는 대로 믿기의 함정에 빠진다. 1심이 그렇게 보인다는 심증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자유심증이 아니라 위법이다. 테니스장 5심에서 1, 2, 3심 재판부가 캐비닛 옆면에 반사된 흐릿한 감정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시한 것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괴물이 되어버린 자유심증. 이 여성의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판사님은 왜 안 들으시죠? 전직 판사 도진기 변호사는 법정에서 녹취를 들어도 심드렁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던 장면을 기록했다. 그의 요지는 단순하다. 사건은 넘치고 판사는 부족하다. 시간의 부족이 곧 경청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자유심증이라는 말이 메운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17일자 인터넷판.
현직 판사도 같은 진술을 남겼다. 5분 재판을 누가 승복하겠나. 공판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자주 생략되고 결론은 사무실에서 혼자 읽는 수사기록에 좌우된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법정의 말이 짧아지는 만큼 판사의 심증은 서류의 요약본 위에서 더 빨리 굳는다. 시사인 2018년 9월 7일자. 이러한 현실은 법원 공식 간행물에도 남아있다. 일반 재판은 보통 10에서 15분 간격으로 사건이 지정돼 충분한 구두변론이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에서야 영화처럼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된다. 스스로 적시한 이 문장은 경청 부재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보여준다. 법안행정처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재판 이야기. 법정에 떠도는 오래된 소관이 있다. 형사사건 증거 제1호는 공소장. 도진기 변호사는 이 말을 현장의 관행으로 다시 끌어올린다. 과부하 속 재판은 공판정의 대면 검증보다 편철 기록을 더 안전해 보이게 만든다. 절차가 실제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심증은 검증이 아니라 합리화의 기술로 변한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17일자 인터넷판. 2021년 2월 1일 전국법관 대표회의 주최 토론회에 나선 한 판사의 설명은 더 노골적이다. 공판 중심주의가 도입됐지만 법정에서 일일이 증거 확인, 공방하는 절차는 많은 경우 생략된다. 판사가 사무실에서 혼자 읽는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현실, 자백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 그리고 상당수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신뢰한다는 지적까지 이 한 묶음의 진술은 자유심증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정확히 가리킨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판사는 처리 건수 중심의 인사문화가 판사의 숙고와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통계상의 처리률은 우선하는 구조는 결국 변론 기율의 형회화로 기결되고 그 공백을 자유심증의 편의주의가 점령한다. 경향신문 2021년 2월 2일자 인터넷판. 고 강우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판단이라는 문장이 논리와 경험칙에 울타리를 잇는 순간 단박에 자유로 전락한다라고 경고한다. 자유심증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유로 설명 가능한 판단이어야 한다. 당연하지만 아주 자주 잊힌다. 법률신문 1998년 9월 24일자 인터넷판. 유인규 변호사는 다른 균열을 짚는다. 심증 비공개, 관행의 반박의 기회를 없애 자유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무엇을 왜 배척했는지 드러내지 않는 판결문은 결론만 있는 문서가 되고 자유심증은 설명되지 않는 권위로 둔갑한다. 법률신문 2022년 11월 30일자 인터넷판. 백원기 교수는 자유심증의 울타리를 다시 그린다.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 사실에 명백히 반환하는 증거를 이유 없이 채택하는 등 논리, 경험칙을 벗어난 판단은 자유심증이 영역이 아니라고 정리한다. 자유심증은 무제한이 아니다. 규범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닌 위법한 자의이다. 형사법의 신동양 제70호 2021년. 여기서 우리는 여러 법조인, 전문가들이 지적한 동일한 장면을 보았다. 절차의 생리학에서 기록의 관성에서 경험칙의 오만에서 설명 없는 결론. 이 사슬이 반복되는 한 자유심증은 증거의 자유로운 종합이 아니라 논증 없는 자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 순간 자유심증은 괴물이 된다. 팁. 자유심증 오남용에 울리는 경종. 앞서 거론된 내용들을 10인의 말로써 다시 요약해본다. 1. 법의 그늘과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만큼 잔혹한 것은 없다. 몽테스키 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에 관한 고찰. 2. 판사는 제 취향의 선을 쫓아 멋대로 떠드는 기사가 아니다. 벤저민 카도조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3. 일부 재판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 체증법칙 위반의 재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황종수, 양신철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4. 어떠한 재량도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톰 빙엄, The Rule of Law 5. 대법원이 그 자유심증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백원기 형사소송법 재파 308조의 의미와 한계. 6. 이는 무엇보다도 임의적 권력의 영향에 반대되는 통상적 법의 절대적 지배 또는 우위를 의미한다. A.V. 다이스 헌법연구입문. 7. 우리 법제에 도입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에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허용한다는 것일 뿐, 법관이 일반 상식과는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유의심증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김기현 경향신문. 8. 확신 없는 개연성으로 족하지 않으며 개연성 없는 확신은 자의이다. 홍김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제인용. 9. 법관의 자유판단은 법관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법관이 합리적 리성에 따라 판단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양천수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10. 사법적 재량도 오직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하론 바라크, 민주주의 시대의 판사. 18.